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는 솔로 16기 상철에 대한 두 번째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 그가 일깨운 그 남자의 본능. 2. 상철이 자신을 망난이라고 한 이유. 3. 영자가 상철과의 데이트에서 눈을 깜빡인 이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상철이 영자에게 급발진하듯 대시했던 것이 의외로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116화 예고에서 상철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영자를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죠.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네, 맞는 듯합니다. 어쩌면 첫 화부터 예견된 상철과 영자의 만남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상철에게 있는 특유의 생각 패턴 하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마음에 뒀던 영자를 영숙 때문에 잊고 지내다가 다시 영자를 마음에 떠올리게 된 계기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두 개의 상철의 말을 보시면 생각의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산전수전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상철이 정숙과 횟집으로 랜덤 데이트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 상철이 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정숙님이 교통 정리를 자동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타고나신 것 같던데. 자기 얘기하기도 바쁜데 그런 거 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좀 배워야 하는데 그런 걸. 이번엔 산전수전 사건 다음날 상철이 옥순과 산책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상철이 얘기하죠. 슈퍼데이트권 게임하실 때요. 여성분들이 다 난감해했거든요. 춤출 때. 근데 옥순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더라고요. 긴장 안 됐어요? 네. 잘했네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옥순님 같은 성격이 되려고 저는 노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위에 두 개의 상황을 봤을 때 상철이 한 말에서 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철의 사고방식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가진 어떤 면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동시에 항상 자신에게도 그런 면이 있는가 하는 점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대방이 가진 면면을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보려는 점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려는 그런 모습이 상철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수가 옥순 그리고 영철과 삼자대면을 한 직후에 소파에 앉아서 광수와 상철이 대화할 때에도 같은 패턴으로 상철은 사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철은 광수에게 얘기하죠. 광수가 그런 잘못들을 한 것은 영철 때문이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도돌이표처럼 반복을 하죠. 상철은 왜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상철이 보기에 광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명품백 같은 존재인 옥순을 곁에 두면서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던 남자였죠. 그러면 광수가 옥순 한 사람에 만족하고 그녀에게만 집중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옥순을 선점해 두고 다른 여자들에게도 눈길을 줬어요. 명품백을 자랑스럽게 메고 난 이거 하나면 돼라고 얘기해놓고는 무의식적으로 또 다른 백들의 눈길을 주는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모습. 상철은 광수의 이런 면을 꿰뚫어 본 겁니다. 즉, 상철은 광수에게서 남자로서의 본능을 본 거예요. 아마 상철은 영철님은 관계가 없어 라는 말을 도돌이표처럼 했던 이유가 차마 다음과 같은 말을 방송이라 못하니까 저 말만 계속 반복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철이 광수에게 정말 하고 싶었으나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 비겁했어. 나 네 속셈 다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솔로나라의 거의 모든 여자를 만나놓고 영철이랑 영숙 등 남탓만 하고 있잖아.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네가 휘둘리지 않고 네가 중심 못 잡고 옥순을 믿어주지 않았던 너의 잘못인 건 넌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있어. 넌 그저 이기적인 욕심과 본능대로 한 거잖아. 변명하지 마. 그리고 상철은 이러한 광수의 본능과 욕구를 보게 되면서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뒤늦게 그녀가 마음속에 떠오른 겁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첫 만남 때가 생각이 난 겁니다. 첫날에 자신을 설레게 했던 그녀가 떠오른 거죠. 영철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첫 등장하던 영자의 모습이 기억난 거죠. 그녀에게서 본능적 호감을 느꼈던 겁니다. 상철은 처음부터 영자를 마음에 뒀었던 겁니다. 남자의 본능을 건드리는 그녀의 여성적인 외모가 크게 다가온 거죠.
내가 영자를 그동안 잊고 있었구나. 첫인상 때 강렬한 본능적 끌림을 느꼈었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첫 등장 때 영자가 영철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걸어오던 모습을 보고 상철이 보였던 반응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상철은 영자 쪽으로 몸을 완전히 돌려서 그녀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죠. 마치 그래, 역시 한국에 오길 잘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상철이 저 정도 리액션을 보였다는 건 굉장히 큰 호감을 저 순간에 영자의 외모적인 면에서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랜덤 데이트에서 영자에게 어필하는 상철의 말을 보면 자기 스타일이다. 운동 잘하는 여자 좋아한다. 건강 체질이다. 이게 건강한 겉모습에 본능적으로 끌렸다는 뜻이거든요. 동그란 얼굴, 볼륨감 있는 몸매의 영자에게 상철은 첫 시선을 빼앗겼던 게 맞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데이트 이후에 호감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냐면 망설여질 정도로 라는 워딩을 하죠. 상철이 자신을 망난이라고 한 이유. 솔로 나라 생활의 막바지에서 상철이 결국에 선택한 여자는 영숙과 영자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아내이자 시부모님을 모신 며느리를 찾으러 나온 것인데, 즉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영숙은 적당한 아내감이나 며느리감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연연해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영자에 대한 본능적 끌림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 그 두 가지의 자기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는 겁니다. 일부에서 상철에 대해 알아봤던 바와 같이 상철은 유교보이고 선비인 것도 맞죠. 하지만 상철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지금 남자의 본능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망나니인 거예요. 본능을 추구할 때 느껴지는 인간 특유의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무리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AI 상철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본능을 가진 한 남자이고 한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비가 아니고 망난이라고 한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를 망난이라고 한 이유까지는 구구절절히 밝힐 수는 없었겠지만 스스로를 망난이라고 칭한 것 자체마저도 솔직한 상철이었던 거예요. 남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모습은 1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철을 저 솔로 나라 안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보자면 116화 예고편에서 상철이 영자와 영숙에게 끝없는 질문을 퍼부으며 집착적인 모습을 보인 부분이 나오죠. 과연 상철이 저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능성은요, 제가 이전 영호에 대한 리뷰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에 몰리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했었죠. 제가 상철에 대한 일부의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의 조금은 집착적이고 집요한 면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상철에 대한 자세한 면면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장면을 시청자들이 볼 때는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호감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는 저런 상철의 행동이 마냥 코믹하게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목도 물음표 살인자의 등장이라며 코믹한 느낌을 더해주네요. 그런데 상철이 왜 자꾸 호감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 하는가를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면에 진지하고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상철은 전부인과의 이혼 과정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아내가 아내의 본국에 갔다가 코로나를 핑계로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아서 그냥 그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이 있었죠. 매정하게 자신을 떠나버린 전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영자와 영숙에게 끝없는 질문을 퍼부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영자와 영숙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어쩌면 그녀들에게 자신의 전 아내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이전 아내에게 넌 나를 사랑했던 게 정말 맞아? 라며 끝없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답변을 받을 수 없는 도돌이표와 같은 질문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무감정해 보이고 마냥 이성적으로만 보이던 상철의 마음에도 그만의 상처가 있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저는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3. 영자가 상철과의 데이트에서 눈을 깜빡인 이유. 이것도 본능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자가 본능적으로 끌려하는 스타일은 영수 같은 사람이죠. 영자는 상철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는 생각하지만 자신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앞에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동공이 확장되고 눈을 크게 뜨며 우리의 눈에서는 초롱초롱 빛이 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별로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는 대상을 볼 때는
우리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자꾸 눈이 감기는 겁니다. 영자는 상철에게는 본능적으로 끌리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상철이라는 사람의 진지한 대시가 자신에게는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감기는 눈을 자꾸 크게 떠서 상철이 자신에게 주는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게 자꾸 눈을 깜빡이며 의도적으로 크게 뜨려는 모습으로 보여진 거죠.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솔로 나라에서 영자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였었죠.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옥순을 신경 쓰는 모습에서 그런 면이 보이더라고요. 원래 자존감이 낮았는데 고독 정식을 2번을 먹은 일 때문에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진 선택으로 얻게 된 랜덤 데이트에서 뜻밖에도 상철의 진지한 대시를 받게 된 거죠. 영자가 봤을 때 상철은 본능적으로는 끌리지 않는 상대이지만 그래도 자신에게는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고자 본능적으로 감기는 눈을 일부러 크게 부릅뜨며 깜빡인 거죠. 만약에 랜덤 데이트 상대가 상철이 아닌 영수였다면 그래도 영자의 눈이 자꾸 감기는 모습, 그래서 억지로 부릅뜨려는 모습이 보였을까요? 아마도 3박 4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데이트에 나왔다고 해도 영자의 눈에서는 초롱초롱 빛이 나고 생기가 돌았을 겁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